안녕하세요. 백세 로맨스의 DJ 이현준입니다. 지금 시각은 밤 11시 30분. 조용한 밤이 깊어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28년간 성의학과 부부 상담을 전문으로 해오신 김지은 교수님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수많은 부부들의 가장 은밀하고도 절실한 고민들을 해결해 오셨는데요. 오늘 밤 많은 부부들이 고민하지만 쉽게 입 밖으로 낼 수 없는 중년 부부의 성생활에 대해 솔직하고 전문적인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지은입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 아마 많은 분들이 배우자와 함께 이 방송을 듣고 계실 텐데요. 오늘 밤만큼은 서로에게 솔직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 상담실 문을 두드리는 부부들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지난달에만 해도 42쌍의 부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40대부터 78세까지 정말 다양한 연령층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분들이 호소하는 문제가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남성분들의 첫마디는 대부분 이렇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내가 전혀 반응이 없어요. 반면 여성분들은 조금 다릅니다. 남편이 너무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너무 성급해요. 마치 저를 기계 다루듯이 해요. 특히 오럴 관계에서 벌어지는 오해와 실수들은 정말 심각합니다. 지난주에 만난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결혼 25년 차인 이 부부는 남편이 나는 아내를 위해 30분씩 해주는데 왜 싫어하느냐고 하더군요. 30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물어보니 한 곳만 계속 혀로 자극하고 빨았다는 겁니다. 아내는 그 30분이 고문 같았다고 말했어요. 이건 마치 피아노를 배우지도 않고 한 건반만 계속 두드리면서 나는 열심히 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려면 모든 건반의 특성을 알아야 하고 어떤 순서로 어떤 세기로 어떤 리듬으로 연주해야 하는지 배워야 하잖아요. 여성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여성의 소중한 곳은 남성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섬세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클리토리스만 해도 겉으로 보이는 부분은 전체의 10%에 불과하고 나머지 90%는 몸 안쪽으로 뻗어 있는 거대한 기관입니다. 8,000개가 넘는 신경 말단이 집중되어 있어서 남성 성기의 2배가 넘는 민감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남성분들이 이 소중한 부위를 마치 버튼처럼 누르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세게 빨고 혀로 빠르게 휘저으면 아내가 좋아할 것이라고 믿고 계시더라고요. 이건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제대로 된 오럴 애무는 마치 꽃잎에 이슬을 맺히게 하는 새벽바람처럼 부드럽고 섬세해야 합니다. 단계별로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는 예비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대음순 바깥쪽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곳은 상대적으로 두껍고 민감도가 낮은 부위지만 여성의 심리적 각성을 위해서는 절대 건너뛰어서는 안 될 중요한 관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혀가 아닌 입술을 사용하는 거예요. 마치 아기의 볼에 뽀뽀하듯이 아니면 연인과의 첫 키스처럼 조심스럽고 다정하게 접촉해야 합니다. 이때 여성의 반응을 세심하게 관찰해야 해요. 숨소리가 조금 깊어지거나 몸이 미세하게 떨리거나 자연스럽게 다리를 벌리는 신호들 말이죠. 실제로 지난달 상담받은 62세 여성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남편이 처음부터 그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몸이 움츠러든다고요. 마치 누군가 갑자기 제 집 안방으로 신발 신고 들어오는 느낌이라고요. 정말 적절한 비유죠. 현관문에서 인사도 하지 않고 바로 안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당연히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단계는 소음순 주변 부위입니다. 이곳에는 정말 섬세한 신경망이 거미줄처럼 퍼져 있어요. 의학적으로 보면 이 부위는 점막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일반 피부보다 10배 이상 민감합니다. 그래서 혀끝으로 찌르듯이 하거나 너무 거칠게 하면 오히려 통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혀의 평평한 부분, 즉 혀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마치 고양이가 새끼를 할자주듯이 부드럽고 따뜻하게, 그리고 일정한 리듬으로 압력을 가해야 해요. 빠른 움직임보다는 느리고 깊은 호흡에 맞춰서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때부터 여성의 몸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골반이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오고 허벅지 근육이 미세하게 떨리며 지립구 주변이 촉촉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신호들을 놓치지 말아야 해요. 세 번째 단계가 가장 중요한데요. 바로 클리토리스 주변 부위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클리토리스 정중앙만 공략하시는데 이건 정말 큰 실수예요. 실제로 여성의 약 78%가 직접적인 클리토리스 자극보다는 주변부의 간접적인 자극에 더 강렬하게 반응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클리토리스를 시계로 생각해 보세요. 12시 방향이 상단이고 6시가 하단이라면 가장 효과적인 부위는 2시와 10시 방향, 그리고 4시와 8시 방향입니다. 이 부위들을 혀의 옆면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이 자극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압력의 세기는 나비의 날갯짓 정도로 가벼워야 해요. 너무 세게 누르면 신경이 마비되어 오히려 감각이 둔해집니다. 그리고 리듬이 정말 중요한데 1분에 60, 80회 정도의 일정한 속도를 유지해야 해요. 이는 여성의 안정시 심박수와 비슷한 리듬이거든요. 네 번째 단계는 호흡과 온도를 이용한 자극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비밀 기술인데요. 여성의 소중한 곳은 온도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해요. 입술을 살짝 벌리고 따뜻하고 촉촉한 숨을 천천히 불어넣으세요. 마치 김이 서린 거울에 입김을 불어넣듯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부드럽게 공기를 흡입하면서 약간의 흡입력을 만드는 거죠. 이때 혀는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입술과 호흡만 사용하는 거예요. 이 기술을 제대로 사용하면 여성의 클리토리스 부위가 자연스럽게 부풀어 오르면서 더욱 민감해집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배운 한 남성분이 아내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신음소리를 냈다고 감격해서 말씀하셨어요. 다섯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계는 정지의 기술입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부분인데요. 대부분의 남성들은 계속 자극을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성의 성적 흥분은 파도와 같아서 밀물과 썰물이 있어요. 적절한 타이밍에 모든 자극을 멈추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때 혀도, 입술도, 호흡도 모두 멈추고 그냥 입을 클리토리스 근처에 가만히 대고 있기만 하는 겁니다. 보통 5에서 10초 정도 기다리면 여성의 몸이 스스로 더 강한 자극을 갈망하기 시작해요. 이 순간을 놓치지 말고 다시 부드럽게 시작하면 이전보다 훨씬 강렬한 반응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치 스프링을 눌렀다가 놓으면 더 세게 튕겨 오르는 것처럼 말이에요. 자, 이제 실제 상담 사례들을 들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들은 모두 실제로 제 상담실에서 벌어진 일들이고, 물론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한 상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사례는 67세 정만호 씨입니다. 이분은 40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아내로부터 거절당한 적이 없다고 자랑스러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당신 관계만 하자. 다른 건 안 해도 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정만호 씨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40년 동안 자신이 아내를 만족시키고 있다고 믿었는데 사실은 아내가 참고만 있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은 거죠. 상담을 받으러 왔을 때 그분의 첫마디가 선생님, 저는 정말 열심히 해줬는데 왜 그럴까요? 였어요. 자세히 물어보니 그분의 방법은 이랬습니다. 전이 없이 바로 아내의 소중한 곳에 입을 갖다 대고 클리토리스를 세게 빨면서 혀로 빠르게 휘젓는 거였어요. 시간도 2에서 3분 정도로 짧았고요. 아내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고 거친 자극이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상담을 통해 정만호 씨에게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먼저 아내의 목과 어깨를 부드럽게 키스하면서 시작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 배꼽 주변을 천천히 원을 그리며 내려가고 허벅지 안쪽을 입술로만 가볍게 어루만진 후에야 소중한 곳으로 향하라고 했죠. 그곳에 도착해서도 바로 클리토리스로 가는 게 아니라 대음순 바깥쪽부터 입술로만 부드럽게 키스하기 시작하라고 했어요. 혀는 아예 사용하지 말고 오직 입술과 호흡만 사용하라고 했죠. 3주 후 정만호 씨가 다시 찾아왔을 때 그분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선생님, 우리 아내가 40년 만에 처음으로 이런 기분은 처음이야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울었어요. 행복해서 운 것 같아요. 두 번째 사례는 71세 안철수 씨입니다. 이분은 정반대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너무 빠르고 강하게 자극하는 바람에 아내가 아예 몸을 피해버리는 상황이었거든요. 안철수 씨는 빠르게 하면 아내가 빨리 흥분할 것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혀를 마치 진동기처럼 빠르게 움직이고 심지어 질까지 혀를 넣어서 휘젓다고 해요. 아내는 그때마다 아파 라고 말했지만 안철수 씨는 조금만 참으면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분에게는 아주 간단한 숙제를 내주었어요. 일주일 동안 혀를 아예 사용하지 마세요. 오직 숨만으로 애무해 보세요. 처음에는 그게 무슨 소리냐며 반발했지만 결국 시도해 보기로 했어요. 방법은 이랬습니다. 클리토리스에서 1cm 떨어진 곳에 입을 가져가되 직접 닿지는 말고 온화하고 따뜻한 숨을 천천히 불어주는 거였어요. 일주일 후 안철수 씨가 흥분해서 전화를 걸어왔어요. 선생님, 대박 났습니다. 아내 다리에 경련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스스로 다리를 활짝 벌리더라고요. 그때 안철수 씨는 비로소 깨달았다고 해요. 강하고 빠른 자극이 아니라 섬세하고 인내심 있는 접근이 진정한 열쇠라는 것을 말이에요. 세 번째 사례는 68세 최영수 씨입니다. 이분은 아예 체념하고 계셨어요. 나이도 이만큼 먹었는데 뭘 하겠어요. 라며 모든 걸 포기한 상태였거든요. 아내가 폐경 이후 모든 신체 접촉을 거부하게 되면서 부부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최영수 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깊고 세련된 애무가 가능해져요. 그리고 성관계가 목적이 아니라 애무 자체를 즐기는 법을 알려드렸죠. 최영수 씨에게 제안한 방법은 이랬습니다. 매일 밤 아내의 손을 잡고 10분간 대화하기 시작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 주에는 어깨 마사지를, 그 다음 주에는 발 마사지를 해주라고 했죠. 한 달 후 아내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때 최영수 씨에게 오럴 애무를 가르쳐 드렸는데 특별한 방법이었어요. 아내의 허벅지와 서해부를 입술로만 가볍게 누르며 충분한 시간을 보내라고 했어요. 그리고 클리토리스에는 단 한 번, 3초간만 혀를 살짝 얹고 그대로 멈춰 있으라고 했죠. 결과는 놀라웠어요. 그 짧은 3초 동안 아내분이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 정말 오랜만에 이런 따뜻한 느낌이야. 라고 말했다고 해요. 최영수 씨는 그때 깨달았대요.
기교나 테크닉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랑과 배려가 가장 큰 자극제라는 것을요. 마지막으로 정말 극적인 변화를 보인 74세 김철로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50년 가까운 결혼 생활에서 단 한 번도 아내를 오르가슴에 도달하게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평생을 살았는데 아내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면서 갑자기 솔직해진 거예요. 당신하고 한 번도 기분 좋았던 적이 없어. 라는 아내의 말에 김철로 씨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76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애무를 배우기로 결심했죠. 김철로 씨에게는 가장 고급 과정을 가르쳐 드렸어요. 먼저 아내의 전신을 30분 동안 마사지로 이완시킨 다음 소중한 곳 주변을 20분 동안 입술로만 애무하는 거였어요. 그 다음 클리토리스 주변부를 혀의 옆면으로 부드럽게 10분간 자극하고 마지막에 호흡으로 5분간 마무리하는 총 65분짜리 풀코스였죠. 처음에는 이 나이에 그런 걸 어떻게 하냐며 망설였지만 결국 도전했어요. 그리고 3달 후 김철로 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선생님, 우리 아내가 50년 만에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그렇게 됐어요. 온몸을 떨면서 고마워, 사랑해라고 말했어요. 이 네 분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속도를 늦췄다는 것입니다. 더 세게, 더 빨리, 더 깊이가 아니라 더 천천히, 더 부드럽게, 더 세심하게 접근했어요. 그리고 자신만의 만족이 아니라 상대방의 반응에 온전히 집중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기다림의 미학을 터득했다는 거예요. 현대 사회는 모든 게 빠르고 즉석에서 결과를 원하지만 진정한 사랑의 기술은 기다릴 줄 아는 인내에서 나옵니다. 여성의 성적 반응은 마치 꽃이 피어나는 과정과 같아요. 씨앗에서 새싹이 나고 잎이 자라고 꽃봉오리가 맺히고 마침내 꽃이 피어나는 과정 말이에요. 이 과정을 생략하고 억지로 꽃을 피우려고 하면 꽃은 시들어버리고 말아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분위기와 환경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기술적인 부분에만 집중하시는데 사실 여성에게는 심리적 환경이 더 중요해요. 조명은 너무 밝지도 어둡지도 않게, 온도는 약간 따뜻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서두르지 않는 여유로운 시간이 필요해요. 빨리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으면 여성은 절대 이완될 수 없거든요. 그리고 대화도 중요해요. 어때? 좋아? 같은 성급한 질문보다는 사랑해, 예뻐, 소중해 같은 감정적인 표현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여성의 성적 흥분은 머리에서 시작되거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이 주는 기쁨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겁니다. 받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 자체를 즐기는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그래야 진정한 교감이 가능합니다. 부부의 친밀감은 나이와 상관없이, 건강 상태와 상관없이 계속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70세, 80세가 되어도 서로를 향한 사랑과 관심이 있다면 얼마든지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상대방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모든 기술보다 강력한 최고의 자극제니까요. 청취자 여러분, 내일 밤부터 조금 다른 접근을 시도해 보세요. 서두르지 말고 상대방의 반응에 귀 기울이며 주는 기쁨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세계가 열릴 거예요. 감사합니다. 교수님의 정말 솔직하고 전문적인 말씀, 많은 분들께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기술보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